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5월 13일 화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마트 가서 쌀 사보셨어요? 쌀값 얼마지? 5kg에 한 2만원, 2만 5천원 그렇게 하나요? 근데 일본에서 쌀값이 지금 쌀이 부족해가지고 너무 올라서 한국보다 4배 비싸게 지금 팔리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건지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항상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나 명확한데 네. 보내주신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일본 쌀값이 막 오르고 있네요. 일본이 정말 관리를 잘하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뭐 황당무계한 일을 벌여줄 줄이야. 그리고 한국 같으면 정말 폭동이 일어났을 텐데 의외로 일본이 또 조용한 것도 일본의 특수한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5kg짜리 지금 2만 원 하는데 갑자기 6만 원, 7만 원 됐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뭐 나라가 맞습니다. 뒤집어졌을 것 나라가 같은데. 뒤집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 이 서민들이 고통이 심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쌀을 먹고 사는 나라가. 그래서 일본에 심지어 지금 학교 급식에 쌀을 줄이느라고 보리를 섞어서 우리 무슨 혼분식한다는 우리 70년대, 80년대 하던 거. 쌀 대신에 또 일본에서 우동하고 빵 소비가 늘었다고도 하고요. 아, 밀가루 음식이요. 네네네. 아.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게 지난 한 그 20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2,000엔 5kg을 2,000엔 수준 넘지 못했는데 이게 지금 작년 말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지금 2,000엔이면은 네네. 1엔에 한 10원 정도 10원 정도, 하는 네, 거죠. 그렇죠. 지금. 지금 그럼 10배 2,000엔이면 한 정도 2만 원 정도. 네네네. 5kg 한 봉지기죠. 5kg 한 봉지기. 우리나라하고 비슷했네요, 원래.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지금 5kg 기준으로 하면 지금 13,000원 정도 합니다. 한국은. 아, 그래요? 네. 아, 너무. 그러니까 한국 원래 일본이 한 2배 정도 됐다가 2배에서 2배가 늘어나니까 지금 한국보다 4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요즘 이제 한국 와가지고 이 쌀을 막 그 무거운 걸 들고 비행기 타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본에 수출을 하기도 하지만 관세가 꽤 비싸서 공식 수입품은 너무 비싸고 직접 들고 가면 이제 관세를 안 물고 싸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면 지금 이제 3월 말 기준으로 4,378엔 정도 하니까 4만 원 정도. 4만 원. 지금 한국은 쌀 한 포대에 지금 그 20kg짜리가 한 4만 얼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20kg 단위로 써. 예, 한국 20kg짜리가 4만 얼마인데 5kg짜리 소포장은 좀 비싸요. 네네. 그리고 일본이 저쪽에 나오네요. 지금 저렇게 올랐어요. 지금 네. 맨 왼쪽에 2015년. 저거는 완전히 네네. 어이구. 지금 25년 넘어오면서 지금 그런 네네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무슨 쌀 계엄령 터졌나? 그렇습니다.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몇 년 전에 멕시코에서 이 밀값이 올라서 이 또띠아 때문에 그 멕시코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밀값이 올랐던 게 25% 올라서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2.5배 정도 오른 250%가 오른 상황이잖아요. 그 오키나와 같은 데는 지금 5kg에 5kg에 5만 5,000엔 한국 돈으로 5만 원이 넘는 거죠. 한국은 지금 20kg에 한 4만 원대 사는데 이게 도대체 5kg에 5만 원. 네네. 이게 쌀로 먹고 산 나라가 많지 않죠. 잠깐만, 일본도 밥이 주식이잖아요. 주식이죠, 쌀밥이. 네. 그러면 그리고 사실 일본 쌀이 또 맛있기로 유명했는데 그렇죠. 지금 이렇게 고시카리 이런 네, 거. 고시카리.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레이와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 레이와 쌀 소동이라고 그래서 지금 일왕이 레이아 네네네. 고코를 한국 연어를 쓰고 있죠. 한국 상황을 생각해 보면 식당에 갔는데 공깃밥 하나 추가하면 3,000원을 내야 된다.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밥 한 줄에 지금 뭐 4,500원 하는데 김밥 한 줄이 뭐 7,000원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비싼 데는 이미 7,000원 하고 있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건 10,000원 되겠네. 그러니까 김밥 값이 평균 3,000원이 더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상황이면 도대체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에서는 쌀값이 오른 것도 오른 거지만 마트에 사러 가면은 한 가지가 한 봉지만 팝니다. 쌀을 지금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고통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돼요. 일본 가서 우리가 카레밥 한 그릇 사 먹는다 그랬을 일본에서 때 카레라서 거의 대중적 음식이죠. 네. 그 식당 가격은 왜 그래도 쌀 원가만 있는 거 아니고 뭐 임대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음식점의 음식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일본에서도 이게 지금 궁금한데. 엄청난 사회적 이슈라서 제가 데이터를 준비했는데 한번 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카레라이스 정말 놀랍습니다. 보시면 이 파란색이 쌀값이에요. 쌀값이고 저게 카레라이스 원가인데 파란색 맨 밑에 파란색이 쌀값. 그다음에 초록색이 고기와 야채값이고요. 나머지 중간에 지금 비어 있는 게 지금 이제 기타 가격인데 원가가 그러니까 2023년만 해도 다 해서 9엔이었는데 429엔으로 올랐고요. 쌀값만 보세요. 쌀값이 그러니까 쌀값이 2배가 됐네. 네, 카레라이스가 만약에 원가가 3,000원이었다고 치면 하나에 한 그릇에 그때는 90원이었는데 지금 이게 이제
179원으로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쌀값이 미친 듯이 올라서 이 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옛날에 29%인데 이게 40%가 됐고요. 그러네요. 이게 지금 이제 그 카레라이스 가격은 한 그릇에 평균 585원입니다. 지금 이제 원가가 421엔이고 이제 원가가 저렇고 예, 실제 소비자 가격은 거의 600원 가까이 600엔 가까이 오른 거죠. 그런데 그 원가에서 소비자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16에서 31까지 올라 있는 2배로 오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저기도 보면 이제 원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그만큼 카레라이스 가격을 그렇게 많이 올리지 못하잖아요. 네. 지금 300원에서 400원대 올랐는데 거의 50% 이상 오른 건데 그렇다고 카레라이스 가격을 그렇게 올리지 못하니까 그만큼 이제 자영업자들이 그 부담을 떠안고 있는. 사업자들이 힘들겠구나. 예. 소상공인들이. 일본에는 그렇습니다. 음식점 오랫동안 막 대를 이어서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데도 많은데. 우리가 만약에 식당에서 무슨 순대국밥을 사 먹었는데 이 10,000원짜리 순대국밥에 공깃밥 한 그릇에 그 실제 원가만 3,000원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제 카레라스의 원가에서 차지하는 소비자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밥이 차지하는 비중이 30%까지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장사를 어떻게? 한국 같으면 진짜 막 난리 날 텐데 의외로 또 조용하고 사람들이 이 정말 신비로운 그런 상황, 미스터리한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네.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이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서 일본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뭐 추측을 하고 있는데 물론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나는 건 예. 풍년이었나? 뭐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나는데. 2023년에 폭염이 있어서 수확량이 좀 줄기도 했고요. 요 관광객이 또 엄청 늘었잖아요. 일본 관광객들 때문에 또 이렇게 그 초밥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근데 그건 너무한 아니, 거 이것도 아니에요? 이제 관광객이 아무리 많이 가도 관광객들이 초밥을 밥을 많이 먹어봐야 먹어서 3만 톤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쌀이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초밥 때문도 관광객 때문도 아니다. 그러니까 수확량 줄었다, 관광객 늘었다. 네, 그리고 감산 정책을 꾸준히 했잖아요. 한국도 관광객 이게 는 거는 그게 또 엔저 현상이 또 그렇죠. 일본 있어가지고 관광객이 그런 크게 것들 늘어서 때문에.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산이라고 계속 이제 쌀 농가가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쌀이 남아도니까 일본도 한국처럼 감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이제, 비슷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쌀 농가들이 쌀 말고 다른 걸 짓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다른 걸 지으면 좀 이렇게 보조금도 주고 다른 뭐 네. 이렇게 뭐 과일이나 그런 쪽으로 이 옮기도록 계속 이제 그 동요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쌀 생산체가 좀 줄지 않았느냐라는 의혹도 있는데 남는다고 딴 데로 돌리게 했는데 오히려 그게 부족하게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근데 정확하게 지금 통계가 일본도 뭐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일본에서 여전히 논란이 좀 있고요. 그리고 사재기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의혹이고 사재기를 한다고 이렇게 많이 오르진 않거든요. 사재기요? 네. 쌀을 개인들이? 예, 그리고 이제 뭐 투기 세력이 붙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만약 이렇게 올랐는데 만약에 이제 이거 쌀값을 떨어뜨리려 할 거 아니에요. 정부가 비축물량 풀면 쌀값이 떨어질 텐데 사실 떨어지진 않고 사재기에서 지금 이게 사재기로 할 수 있을 정도보다 훨씬 큰 규모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지금 쌀을 한 100만 톤 정도 가지고 비축을 하고 있어요. 그걸 풀면 될 텐데 이 방출 타이밍을 또 놓쳤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 여러 가지로 이게 그렇게 많이 또 풀었는데도 왜 풀어도 계속 오른다는 사라진 거예요. 이 쌀이 다 어디로 갔느냐라는 것도 논란인데 이건 또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일본도 이런 한국보다 더 이렇게 뭐 관리를 잘한 나라로 생각했는데 일본의 또 농협이라는 게 거의 그냥 무슨 농협 마피아처럼 한국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일본은 또 농촌에 기반한 정당들이 많이 있고 이 한국은 또 그렇게 농촌에 기반한 그렇게 우리는 오히려 있지만 지역성이 좀 꼴대를 강하죠. 많이 네네. 강하죠. 그렇죠. 농촌은. 그리고 이 농업과 유착하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한국이 뭐 엄청 정치가 이 선진적이라는 건 아니지만 한국은 농업과 정치가 유착하는 그런 거 많지 않은데 일본의 농협하고 정치가 유착해 있는데 그게 쌀값 오르는 거하고 어떻게 연결이? 농정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래서 농협과 이 농림수산성 정부 이제 농림 마피아 같은 조직이 있고 농림적 의원들 그러니까 이제 농촌에 기반한 의원들이 서로 이익 공동체를 만들고 있어서 농협이 농민들 표로 모아서 자기들 이익을 대변하는 농림적 의원을 상선시키고 농림적 의원들은 또 이렇게 높은 쌀값을 유지하는 그런 이제 근데 유지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막 네. 3배, 4배로 올리는 거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협 할수 예산을 있는 좀 거구나. 키우고 계속 이걸 이제 쌀 가격을 이제 시장 가격을 높이는 쪽으로 해왔다라는 의혹이 있는데 일부 거기도 관련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번에 이제 만약에 그 쌀을 풀었는데 이게 다 그 농협이 사과버렸다는 거예요. 그 네네네. 시장에 풀지 않고 의혹이 있는데 일본 언론에서 여러 가지 모국만 나오는 상태인데요. 만약 이걸 이 쌀이 다 어디로 갔느냐? 그게 미스터리란 거죠. 만약에 쌀이 시중에 풀려가지고 마트로 풀렸으면 이 쌀값이 떨어질 텐데 의도적으로 쌀값을 올리려고 이걸 다시 농협에서 다시 사과버리지 않았느냐? 정부 비축을 그냥 풀었는데 농협에서 다시 다 그걸 다시 사가서 쌀값을 높게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옵니다. 김희롱님 좋은 네.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아니 근데 그 얼핏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네. 일본도 고령화가 많이 됐고 네. 그러니까 농촌에서 농사를 덜 짓는 거 아닌가? 그래서 농지도 좀 줄어들고 맞습니다. 뭐 이런 이유가 있는 거 농지가 그 과거 이제 300만 헥타르 수준에서 지금 2023년 기준으로 120만 헥타르로 줄었으니까 농지가 거의 3분의 1 정도로 줄어든 거 맞습니다. 맞고 이게 또 생산성은 또 높아져서 이제 어느 정도 생산량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그런 부분이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죠. 계속 감산을 하고 생산량을 줄이고 쌀 소비도 좀 줄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감산하다 보니 이게 일부 미스매치가 있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이제 해석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많아가지고 감산하고 있는데 네. 중간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게 정부가 비축을 해도 한국은 이런 상황을 겪지 않았지만 어떤 순간에 이제 만약에 흉작이 늘었다거나 갑자기 수요가 늘었다거나 하는 일이 생기면 한국도 이렇게 가격이 폭등한다거나 수요 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지금 이제 일본이 한국에서 쌀을 수입하는 그 3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고 이게 통계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한 거예요? 네네. 일본에? 한국 일본에 쌀을 수출하는데 이게 또 그 관세가 또 꽤 많이 비싸가지고요. 그 일본에 쌀을 수출을 해도 이 한국이 지금 2톤을 수출했는데 2톤이 얼마 안 되죠. 지금 뭐 몇십만 톤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근데 지금 5kg 하나가 일본에서 4,500엔까지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거의 한 4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1kg에 관세가 좀 3,000원 340원 정도 붙어요. 1kg에. 5kg이라면 1,500원 정도 붙겠죠. 15,000원 정도 붙으니까 5kg에 15,000원이면 꽤 비싼 거잖아요. 관세가. 네네네. 관세가 비싼데 이 그 관세를 물고 운송비까지 해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서 사실 가격 메리트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쌀이 부족하니까 수출하고 있다. 그리고 의외로 또 평가가 좋은 게 한국 쌀이 생각보다 맛있네라는 평가가 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얘기하셨으니까 네.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는데 그래요? 네. 한국 얘기해야 돼요. 네네. 한국 얘기. 근데 우리나라는 괜찮냐? 그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실제 네네. 통계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한국도 사실은 이제 계속 이제 쌀 혹시 생산량 쌀은 이제 한국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쌀 생산량? 생산량도 줄고 소비량도 동시에 줄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생산량과 소비량 그래프가 있나요? 네네. 이게 지금 좀 식량과- 다른 그림인데요. 어쨌든 식량 자급률 네네네. 노란색이 식량 자급률이고 네. 녹색은 곡물 자급률이죠. 보면 이제 식량 자급률, 곡물 자급률 어떻게 다르죠? 식량 자급률은 이제 다른 육류나 다른 뭐 채소 같은 거 다 포함된 거고요. 곡물 자급률은 이제 쌀과 밀, 보리 등인데 쌀은 지금 100% 사료도 포함된 거겠죠? 네네. 곡물 자급률 옥수수도 포함된 거고요. 네네네. 혹시 동그라미 그래프 있으면 보여주면 좋은데 쌀은 이미 남아도니까 104%고요. 밀은 1%, 옥수수는 4%. 자급률이? 네, 나머지는 다 이제 사서 먹는다는 거죠. 쌀은 남는 거네요, 우리는 아직. 쌀은 남아돌고 비축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곡물 자급률이 좀 20%라도 유지하고 있는 거고 쌀을 제한 나머지는 심각하게 수입 의존도가 높죠. 그리고 이제 전체 식량 자급률을 보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도 상당 부분 이제 수입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소고기는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됐고요. 이런 상황이라서 같이 쌀이 무너지면 전체 그 식량 안보가 흔들 수 있다. 그러네요. 쌀만 지금 자급률이 100% 이상인데. 그리고 또 하나 그 포인트가 나머지는 다 있는데 의존성이 있네. 쌀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이건 농협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거고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쌀은 줄어들고 있지만 쌀 가공식품이라든가 또 쌀로 음료도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 쌀 소비는 크게 많이 줄지는 않았다. 아니 그래도 네. 지금 사람들이 쌀 점점 덜 먹지 않아요? 밥을 덜 먹고 좀 고기를 더 많이 먹고 그러는 거 맞습니다,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도 쌀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해서 쌀을 이제 덜 만들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쌀이 남아돌기 때문에 그 쌀로 이제 다른 가공식품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계속 있다. 수요는 여전히 아주 많이 줄어든 거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마지막 이야기는 양곡법 개정안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2번 부결을 시켰습니다. 양곡법이 뭐죠? 양곡법은 설명. 이제 남아돈 쌀을 정부가 좀 사서 이걸 이 시장 가격 하락을 막는다. 한국은 그래서 쌀 가격이 안정되고 있어요. 아까 보시면 일본은 저렇게 이제 급등을 했지만 한국 쌀 가격을 이제 하락을
받치고 있었죠. 네. 일본은 근데 그러다가 쌀이 부족하니까 폭등한 상황인데 네. 윤석열 한번 거부했고 지금 그 한독수 당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해서 이게 물 건너간 상황인데 지금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양곡관리법을 다시 통과시키겠다. 이게 윤석열 정부 1호 거부권이었고요. 이재명은 다시 이걸 통과시키겠다 하고 1년에 지금 1조 원을 쌀을 사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를 보면 1조 원을 들여서라도 쌀 시장을 그리고 쌀 농가들을 보호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뭐 1조 원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쌀값 우리나라에서 3배, 4배 올랐다가는 이거는 혁명이 일어나는 혁명이 일어나기도 하고 쌀을 수출했던 필리핀이 지금 쌀을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한국과 일본처럼 감산을 계속하고 쌀 사 먹으면 되지라고 했는데 사 먹으면 되지 했는데 이게 이제 수입을 하다 보면 외국에서 가격 변동이 있거나 네. 투기 세력이 달려들어가지고 갑자기 쌀을 사재기 해가지고 가격 변동을 하면 야 이거 필리핀에서 쌀값 올려가지고 비싸게 팔아보자 하면 그게 누군가가 손을 타면 가격이 급등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고령화가 더 심각하잖아요. 네네. 어르신들 많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러면은 공급이 확 줄 수도 있어요. 사실 농지도 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고기도 마찬가지고 소고기, 돼지고기도 지금 그 수입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쌀은 지켜야 된다. 그 핵심이 양곡관리법인데 이거 윤석열 정부가 흔들어가지고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아, 새로운 시각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양곡관리법이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쌀이라는 우리나라 주식을 식량 안보 차원에서 지키는 법이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일본이 그걸 네,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드리면 네. 일본도 일본의 교훈을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뭐 쌀을 무조건 사주자라는 것보다도 양곡관리법을 좀 더 보완해서 식량 안보를 지키는 차원에서 예산을 써야 된다. 그리고 이 농가도 지키면서 장기적인 그 쌀 수급을 확보하는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이 획기적인 어떤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과학자분한테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것까지 취재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우리나라 기후 변화 때문에 점점 더워지면은 이제 네. 지금 쌀은 사실 점점 이제 네. 남부 쪽에서는 경작하기가 어려워져서 맞습니다. 안남미라고 불리는 그 네. 동남아 쌀을 또 실험해서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농지 지금 줄이면 안 된다. 계속 늘려야 그렇습니다. 된다. 그래서 그러시더라고요. 한국도 안남미도 키울 수도 있고 지금 또 이제 그 문제가 쌀을 수매하는데 이 생산량이 좀 단위 면적 생산량이 적으면서도 맛있는 쌀을 많이 만들어 좋은데 정부 수매 가격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좀 더 맛이 없으면서도 생산량이 많은 쌀을 그 키우는 쪽으로 잘못된 인센티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이 논의하면서 같이 보완돼야 될 부분입니다. 고급 쌀도 좀 지원해 줄 수 있게 입법을 그리고 해야 되겠다. 당연히 안남미를 더 많이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하는 것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하고 쌀값 이야기 좀 해봤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김회원 리드하고 같이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